네, 자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 시각 유망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의 신영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시각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JYP입니다. 네, JYP 엔터.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빅히트가 이제 상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빅3, JYP라든지 SM 이런 회사들이 예.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와이스가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뭐 싱글 앨범이라든지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콘서트들이 진행되면서 계속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JYP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11월에 이제 일본의 이제 걸그룹이죠. 이제 니쥬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아직 니쥬란 공식 활동을 한 건 아니었군요. 네, 근데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다 한 번씩 네. 왜냐면 일본 걸그룹인데도 우리가 다 한 번씩 들어볼 정도면은 그만큼 네.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걸그룹이고 특히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왔던 그 노래로 이제 오리콘 차트 1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식 발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네. 근데 그 전에 본다고 하면은 10월에서 11월쯤에 이제 빅히트 상장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빅히트의 어떤 시가총액이 5조에서 6조 정도로 예상하는데 굉장히 뭐 거품 논란도 있고 너무 고평가다 실적 대비 고평가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지만 최근에 또 많이 올랐어요. 예, 한편으로는 봤을 때는 뭐 지금 그 방탄소년단 BTS를 예. 뭐 제2의 뭐 비틀즈라든지 제2의 뉴키즈 언더블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컨텐츠의 어떤 힘이 파괴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네. 물론 고평가의 논란이 있긴 하겠지만은 좀 그 상장 이후의 이슈를 잠깐 본다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BTS의 어떤 그 팬클럽인 그 아미들이 한 주씩 사는 운동이야. 그래요? 상장 빅히트는 이후에? 예, 상장 네. 이후에 살 수 있으니까 예, 예.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도도 작용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네, 가능성도 자기들이 있겠네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네. 이런 그 어떤 그 스타의 주식을 하나씩 그렇죠. 한 주씩 네. 사서 예. 근데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전 상장 이후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항상 보면은 신규주 중에서 섹터의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있던 종목들,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리레이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빅3 다 시가총액을 합산한다고 해도 한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JYP, SM, YG 다 합쳐서 그 정도 수준인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단순 합당시총으로 볼 것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빅히트가 관련 엔터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물론 지금 BTS의 어떤 그 자리를 메꿀 만한 아티스트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그 JYP라든지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도 충분히 그런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JYP의 주가가 네. 좀 더 향후에 봤을 때는 하반기에 봤을 때는 좀 모멘텀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JYP를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JYP 같은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지난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거친 구간이 오거든요. 뭐 지난주에 보시면 나스닥도 막 5%씩 막 조정받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약간 따라가는 흐름이었지만 네. 워낙 풍부한 유동성을 막은 상태지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요. 지금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혀 그런 부분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워낙 그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하반기부터 후반부터 이번 주도 되게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지난주 흐름 보면은 나스닥이 조정받았을 때 가장 덜 빠지고 가장 빨리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 섹터거든요. 그렇군요. JYP도 이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빅히트 관련된 뭐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이라든지 뭐 DPC 같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관련 업종에 있는 섹터들도 리레이팅이 가능한 구간으로 간다고 하면 JYP도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좀 물론 시장은 굉장히 거친 구간이 오겠지만 조정 구간에는 분명히 빅히트 상장 이슈까지 그 이후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히트의 상장을 앞두고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이 좀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JYP 또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티스트의 또 활동이 이제 약간 제약되고 이런 엔터 업종들도 중국발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주가의 또 변동성 요인은 없을까요? 굉장히 이제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엔터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네. 공연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다 막혔죠. 네. 예. 근데 이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라든지 비용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매출은 약간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이 그리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향후에는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또 비용을 굉장히 효율화하는 것이죠. 네. 대부분의 이제 엔터 업종들이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또 운용을 하면서 그래서 2분기 실적들이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 좋았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하단에 대한 체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다음에 언택트에 관련된 온라인 뭐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이제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찾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엔터 3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좀 더 모멘텀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의 어떤 뭐 방한 이슈가 된다고 네. 하면 가장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엔터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래요. 게임 업종과 엔터 업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굉장히 모멘텀이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와 함께 또 현재는 또 활동이 좀 제약적이긴 하지만 비대면 콘서트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수익 창출원이 또 많기 때문에 엔터 업종 긍정적으로 보시고 JYP 엔터를 공략지로 제시하셨네요. 자, JYP 엔터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두산 네,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네. 2분기 실적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인데 2분기 실적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네. 왜냐하면 2분기가 코로나 피크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진행형이긴 하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2분기가 굉장히 좋았고 3분기는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굴삭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3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업 자체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매각 이슈죠. 그렇죠. 네. 9월 22일 이제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이제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마 뭐 흥행에 성공한다,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매각을 위해서 어떤 회사들이 이 인수를 위한 후보로 나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많이 부족하고 좀 어떤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보니까 알짜 회사를 파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좀 좋은 밸류로 지금 기업들을 계속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 두산도 뭐 이번 매각을 통해서 한 1조 정도의 그 어떤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마 22일 정도까지는 좀 그와 관련된 뭐 현대라든지 좀 대기업들이 참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업 자체로 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은 아니지만 연간 5천억씩을 꾸준히 버는 회사라고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그 물건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2일 정도까지 모멘텀 구간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 이런 어떤 매각 이슈가 시장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3월 코로나 이슈 이후에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뉴스 피드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어떤 회사가 또 매각에 진행할 때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가 또 반응을 하는 그런 반응.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아나권을 보시면 그런 게 좀 약간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22일 전까지는 아마 좀 이벤트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어떤 실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어떤 회사들이 매각을 위해서 입찰에 참여를 됐는가 이런 것을 그러게요. 본다고 하면은 좀 일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도 여러 인수 후보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오는 22일 또 예비 입찰을 시작을 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20일 정도까지 두산 인프라코어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JYP 엔터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공략주 함께 들어봤고요. 신영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